오늘 결석상 없잖아. 자, 귀류법까지 해서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어느 종류에 속한다 그랬어? 이 얘기 하고는 끝냈는데, 지난 시간에. 결국 증명을 한다.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뭐랑 뭐 있다 그랬어요? 간접 증명법과 직접 증명법. 직접 증명은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그 명제 자체를 건든다 안 건든다? 안 건들고 바로 증명하는 거. 그 우리가 참인 명제 찾기,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가는 그런 게 바로 직접 증명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맞죠? 간접 증명법은 명제 자체를 살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뭐야? 원래 명제의 참고짓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 대우 명제의 참고짓을 밝히는 거. 두 번째, 규리법은 뭐라 그랬어? 약간 어느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힌트 있잖아. 오늘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훑었잖아. 부정. 부정인 명제와 원래 명제는 참고짓이 어떻다? 안 되다라는 상황. 알았죠? 그래서 귀류법은 뭘 만든다? 일단 부정을 만든다? 이거랑은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원이를 예를 들었죠. 지난 시간에. 그쵸? 창원이가 남자다. 증명하는 거. 직접 증명은 얘기 안 할게요. 간접 증명으로 갈게요. 뭐 하라 그랬어? 자, 어느 범위에 속한다?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에 속한다 그랬죠? 귀류법으로 어떻게 증명하라 그랬어? 그렇지. 창원이를 여자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여자들을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시행해보는 거지. 여자 목욕탕에 집어넣어. 차고 나오죠? 여자라는 게 틀렸죠? 그래서 남자일 수밖에 없음. 하고 증명 끝나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 명제들도 두 가지 증명을 따라갈 겁니다. 첫 번째, 뭐 보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자, 요 녀석 보세요. 원래는 대부분이 빈칸 초론에 나오지만 나는 빈칸 초론이 아닌 것처럼 그냥 증명을 해줄게. 알았죠? 갑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의 예시. 어떤 거? 지금 제일 대표적인 예시 320번. 뭐 하래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이 홀수면 뭐다? n도 홀수이다. 맞죠? 자, 이걸 증명을 하고 싶어요. 어느 범위에 속한다? 어떤 증명을 하래요? 지금 문제에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래요. 이렇게 무엇을 이용하시오라고는 보통 주기는 줍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희들이 좀 이따 예시를 외우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대우명제를 일단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는 뒤집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범위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그렇지. n이 뭐면? 홀수가 아니면. 즉, 뭐다? 짝수라면. 그러면 뭐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증명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n이 짝수다. 그럼 n을 뭐로 잡으면 돼? 2k라고 n은 뭐야 또? n이 있는데. 2k라고 잡고 k는 뭐라고 잡아줘? 자연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연수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가거나 상수면 2분의 1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수는 변하는 수가 아니라 고정된 수예요. 알았죠? 자연수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 넣어주면 n은 2가 되고 2 넣어주면 4가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치? 그 상황에서 뭐 구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n제곱을 구합니다. 뭐 나와요? 4k제곱이요. 4k제곱을 뭐로 한 번만 정리를 해주면 2 곱하기 블라블라 꼴로 해주니까 뭐야? 얘는 자연수니까 뭐가 됐어? 짝수가 됐다. 그쵸?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끝나요. 이 흐름을 얘는 말 그대로 해설이니까 쭉 풀어놓은 거고 너희들은 이거에 맞게 빈칸 추론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서술형은 나왔다. 이 정도로만 써도 충분합니다. 물론 조금은 더 채워줘야겠지. 뭐 따라서 n제곱 도 짝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너희들이 분명히 이 서술형 문제, 증명 문제는 서술형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 반드시 서술형으로 연습을 해두세요. 빈칸 추론형이 아니라. 알았죠?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낼 건데 처음 보는 명제를 준다 안 준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흔히 보는 문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예를 들 거고 또는 되게 쉬운 문제들을 예시로 들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마플 시너지를 기준으로 예시 문제 번호를 써줄 테니까 얘네들은 너희들도 집에서 말 그대로 서술형으로 나온 것처럼 풀어주세요. 알았죠? 320번.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건데 323번. 그 다음에 324번. 또 있냐? 없다. 여기까지. 요 세 문제는 반드시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귀류법으로 들어갈 건데 귀류법은 생각보다 역시 어렵습니다. 귀류법은요, 너희들이 반드시 얘도 마찬가지야. 모든 문제들을 다 너희들이 서술형으로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은 지금 책보다 더 있을 수 있다. 아이씨.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은 반드시 연습을 해두세요. 어떻게? 서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좀 해두세요. 반드시요. 알았죠? 그래서 예시 문제는 좀 이따 문제 보면서 번호 써주도록 할게. 그래서 지금 나는 오늘 여기서도 귀류법에서도 뭐 할 거야? 서술형처럼 풀어줄 거야. 문제 무시하고요. 알았죠?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뭐예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뭐 이런 문제들. 몇 번에 있어? 326번에 있죠. 이게 옛날에 내가 기억이 맞다면은 학력평가? 거기서 이게 수행평가 뭐래? 서술형처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항상 자주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됐는데 자 갑니다. 뭐예요?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를 증명을 하고 싶어. 대우는 아니겠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부정을 만들게요. 부정을 하는 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냐면 루트 2를 뭐라고? 무리수가 아닌 수. 그럼 실수기는 하니까 무슨 수? 유리수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유리수가 갖는 성질 또는 유리수의 정의 뭐예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책 보고 얘기하면 새끼야 의미가 없지 않나? 루트 2의 정의가 뭐예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유리수보다 좁은 범위의 정수를 가지고 무슨 꼴로? 분수꼴로 나타낸다. 그쵸? 그래서 n분의 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당연히 m과 n은 무슨 수? 서로 소인수, 즉 기하분수로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맞나요? 맞죠? 여기서 이제 이 가는 성질들을 쭉 써나가는데 사실은 풀어보지 않으면 푸는 문제에서 그래서 몇 번 너희들이 서술형을 어떻게 할지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녀석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일단 양변에 n배를 해요.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해요. 여기서 방금 여기서 증명한 그 내용이 하나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때 뭐가 보여? 2가 보이죠. 2가 보이면 n제곱은 무슨 수? 짝수이므로 방금 저기서 증명한 거 뭐? n도 짝수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하나하나 증명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녀석들은 가지고 무슨 수로 해요? 짝수니까 2k꼴로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씁니다. 2m제곱은 4k제곱. 양변을 2로 나눠주면 m제곱은 뭐예요? 2k제곱.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때 뭐는요? m제곱은 짝수이기 때문에 m도 짝수죠. 보통 서술에서는 어디까지 모음 단위로 가냐면 m도 뭐다? 2l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끝났죠? m도 2의 배수, 짝수. n도 2의 배수.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했어? 옆에다 쓸게. 한편. 여기서 한편하고 이때로 하나? 한편. m은 그러면 2의 배수, n도 2의 배수.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내가 서로서라고 강조를 했었죠. m에는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했죠. 처음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모순. 이므로 뭐다? 이 가정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 따라서 그냥 바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이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 그게 여기 빈칸처럼 문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뭐 써야 되는지는 지금 이 녀석 따라가면 되니까 너희들이 뭐 굳이 내가 답을 안 써줘도 되겠죠? 근데 지금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마찬가지 예시 문제를 쭉 불러줄게요. 번호를 잘 작성을 해놔요. 326번 맞나? 26번 그 다음에 327번 똑같죠? 이게 다네? 지금 마플에 있는 거는 이 두 개가 답니다. 이 녀석들은 서술형처럼 그럼 잡아놓으세요. 여기는 결국 하나밖에 없다, 그치? 자, 요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교과서에는 조금 더 있습니다. 알았죠? 교과서 출판사마다 달라서 나머지 문제들은 교과서 보고 판단하시고 반드시 서술형처럼 준비를 해 두시도록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증명 생각보다 안 어렵죠? 어려울 수 있다. 요 안에 이 노란색 부분 요게 문제마다 풀이가 달라서 알았죠? 그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넘어가냐? 300 몇 번이야? 331번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됐니? 됐니? 네. 지워도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뭐가 남았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창환이한테 너 대답한 거 틀렸어 라고 했던 거 하나 있었어. 뭐냐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때 내가 어느 용어 이름 얘기를 하면서 창환이가 필요 조건 충분 얘기했었니? 아니 뭐는 뭐야? 가정과 결론이었어요. 얘들아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얘 이름이 뭐였어? 아까 얘 이름이 뭐였어? 결론.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얘의 이름을 뭐라고? 충분 조건이라 부를 거고 얘의 이름을 뭐라고? 필요 조건이라 부를 거예요. 아니 그 가정 결론이 왜 필요 충분일까? 왜 필요 충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건데 우리 현수 많이 졸려? 어이 깨요 빨리. 빨리 잠 깨요. 빨리 뭐 1시간 더 갔다 오든가. 그러면 얍. 가자. 방금 하다 만 거. 자, 봐봐. 현수야. P명 Q이다 해서 P의 이름이 뭐였어요? 가정이죠. Q의 이름이 뭐예요? 결론! 지난번에도 결과라고 하더니. 가정과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은 P의 이름을 충분 조건이라 부를 거고 Q의 이름을 필요 조건이라 부른다고요. 가정이라 부르는 것과 충분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다릅니다.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중요하다. 자, 지금 나는 참이라고 썼지만 참이라고 밝히지 못한 명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때 P의 이름은 무조건 뭐예요? 가정과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반드시 명제가 참이라고 밝혀져 있을 때 가정이라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얘는 여전히 가정입니다. 밝혀지더라도. 근데 밝혀진 이후에 우리는 이름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요. 왜 충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필요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고 있냐? 한 번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왜 충분 조건이고 왜 필요 조건이야? 를 지금부터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해를 하세요. 외웠다고 끝이 아니고요. 자, P명 Q이다 라는 그 명제의 예시를 내가 항상 드는 예시 뭐요?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라 하죠. 여대는요. 여대이다. 자, 우거나 참이야 것이야. 참이죠.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성심여대 여대죠. 뭐 또 뭐 있냐? 이화여대 여대죠. 맞죠? 자, 그때 당신들이 이 서울에 있는 여대라는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녀석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자,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앞에 거랑 같이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인서울이라는 조건과 여대라는 조건을 두 개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 놓은 이 조건은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죠. 왜? 여대를 만들고 싶은데 여대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하잖아. 그래서 얘의 이름이 충분 조건이라고 붙게 된 거예요. 얘이기 위한. 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봐. 이 조건은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충분한가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죠. 또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중 하나죠. 그래서 얘의 이름을 필요한 조건이라는 의미로 필요 조건이라 붙게 됐어요. 이름이.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 지금처럼 나열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조건은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너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얘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해 충분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봐. 자, 여기에 예시 뭐 있어? 뭐 서울여대, 진리집합, 또 뭐 있냐? 이화여대, 또 서울에 있는 거니까 뭐 이 정도라고 치자. 여기는 서울여대 있겠지? 근데 서울여대라는 대학교도 있나? 있지. 모르겠다. 이화여대도 있지. 또 이런 대학교는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여대도 있다 치자. 오케이? 이렇게 있다 치자. 집합의 원소끼리 비교해봐. 얘는 얘이기 위해서 충분하냐?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지?
얘 원래 조건의 이름은 충분히 맞지만 원소끼리 비교해보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쓰는 사례가 발생해. 너희들이 여기서 얘는 2부터 3까지, 얘는 1부터 4까지, 얘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분이네, 필요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린다 내가. 이름이 왜 붙게 됐는지를 생각하지 말세요라고 해요. 그것만 그냥 이해 하지 말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녀석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외워주세요. 자, 어떻게 외우라고 항상 얘기를 하냐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화살표를 빵 보내요. 이게 뭐예요?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쏘는 거. P는 뭐 하고 있어요, 얘들아? P가 뭐 하고 있냐고요? 총을 쐈는데 지가 피나요? 총을 쏘죠. 그쵸? 총 쏘는 P, 총자. 얘는 뭐예요? 맞았으니까 뭐 하겠어? 총 피가 나겠죠? 피가 질질질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다? 충분 조건. 총 맞는 놈은 뭐다?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까먹습니다, 절대로.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외워야지 조건을 따지기에는 몇몇 조건들 따지기 힘들고요. 원소로 따지면 반대가 나와서 더 힘들어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외우세요. 다시 한번 참인명제에 대해서다. 참인명제에 대해서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 Q 또는 E 있고요. 알았죠? 다시 한번 P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화살표 받는 P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한 게 있어요. 뭐요? P이면 Q이다. 그런데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자연수는 양의 정수다. 양의 정수는 자연수다도 성립하지. 이런 경우에는 각각 뭐라 부르게 되냐면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이다. 충분 필요라고 잘못 부르지 마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Q도 P이기 위한. 이름 의미만 맞으면 되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름을 너희들 현수 보고 내가 박수연아라고 부르면 헷갈리잖아. 잘못된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충분 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자, 332번 빨리 풀어봐요. 무슨 조건이에요? 자, 봐봐요. 결국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은 어느 내용이 필요해? 뭘 봐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참인 명제. 근데 지금 x는 3과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아직 명제가 안 만들어 있죠. 그럼 명제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명제를 만들고 싶어. 우리는 뭐 해야 돼? 집합으로 따져가야 되죠. 참인 명제 밝히기 위해서는. 맞니? 그래서 P라는 진리집합 뭐예요? 원소로 누구 들어가요? 3. Q라는 진리집합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과 3. 그러면 집합의 포함관계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됩니다? P가 Q에게 포함됩니다. 그럼 참인 명제 어떻게 돼요? P면 Q이다가 맞죠? 어머, 그럼 참인 명제가 만들어졌으니까 P의 이름이 뭐예요? 충분 조건이고요. Q의 이름이 뭐예요? 필요 조건. 문제를 봅시다. Q의 기원 조건, 충분 조건. 그렇게 나도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자, 8의 약수에 뭐뭐 들어가? 8의 약수에 뭐뭐 들어가? 4의 약수에 뭐 들어가? 는 Q와 진리 집합의 포함력이 어떻게 돼요? Q가 부분 집합에 들어가죠. 그럼 뭐가 맞아요? Q이면 P다가 맞죠. 3일 때는 화살표 두 줄로 씁니다. 화살표 쓰는 거는 참것을 지지 못한 명제. 그래서 여기서 보통 뒤에다 해놓거나 아니면은 화살표 두 줄로 쓰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자, 화살표 두 줄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Q의 이름은 뭐예요? 충분 조건. P의 이름은 뭐예요? 필요 조건. 여기 답이 뭐예요? 필요 조건. 알았음? 자, 간다.
자, 그럼 너희들이 뭐 하러 가냐면 요 문제 풀어보세요. 3, 3, 7, 3, 4, 3. 두 개 푸세요. 자, 번호 써놓을게요. 두 문제 푸세요, 기기. 자, 볼까요? 풀었나요, 혹시? 둘 다? 자, 갈게요. 3, 3, 7. 자,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이름을 물어봅니다. 맞죠? 맞죠? 그 말은 뭐다? 먼저 뭐부터 따져주세요? 집합의, 아니, 뭐래, 집합이래. 명제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명제의 참고지를 밝히려면 집합으로 따져가세요. 자, 그럼 이 문제 다시 볼게요. 얘가 하는 게 뭐야? 충분 조건은 맞지만 뭐는 아닌? 필요는 아닌. 집합에 포함한 거로 가면 어떻게? 얘는 맞지만 얘는 아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명제를 굳이 만든다기보다 집합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저거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해보자. 너희들 P 가고 싶은 거 한번 가보자. XY 무일, XY의 역수가 1보다 작아요. 맞죠? 뭐 하시면 돼요? 양에 XY 배 하시면 됩니까? 맞죠? 그러면 XY는 어떻게 돼요? 커지나요? 누가 X 곱하기 Y가 양수라 그랬어? XY가 음수일 수도 있죠. 부일 수도 있죠. 그래서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1은 아니겠죠. 맞음? 1일 수도 있나? 없지. 그러면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얘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집합에 포함한 게는 이게 되니? 아니죠. 이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거랑 정반대입니다. 탈락. 그래서 아닌인데요. 1번 다. 어떤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아닌은 필요 조건이 아닌을 만족하는 것은이지. 아닌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또 실수하지 말고. 자, 계속합니다. 2번 갈게요. 곱한다. 곱한다가 아니라 x가 음수다 또는 y가 음수다. 또는을 가지고 진리집합 만드는 거 좋아요, 싫어요? 우리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not p로 가라 그랬죠. 대우처럼. 맞니? 맞니? 자, 가자. 얘가 원하는 건 뭐야? 얘가 원하는 건 뭐야? 됐나요? 그럼 집합의 포함을 따져봐봐요. 어떻게 돼요? 얘는 말 그대로 x, y가 둘 다 0 또는 양수. 근데 얘는 곱해서 양수? 그 말은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런데 얘가 음수, 얘가 음수도 있겠지. 집합의 포함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 이거는 안 되죠.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랑 맞니? 안 되지. 왜? not P를 가지고 P에 대해서 얘기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대우가 참. 그래서 이게 거짓이고 이게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랑 완전 반대가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보자. 잠깐만. 답을 좀 보고 갈게. 답은 4번이겠네요. 4번 가보자. 4번 어때요? P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그 말은 뭐야? 둘 다 0인 것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Q는요? 곱해서 0이란 말은 얘가 0인데 Y는 0이 아닐 수도 있지. X가 0은 아니지만 Y가 0일 수도 있지. X가 0이고 Y도 0일 수도 있지. 맞죠? 포함한 게 어떻게 돼요?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랑 같아졌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맞춘 사람 손? 많이 있나? 거의 다 맞췄나? 갈게요. 3, 4, 3 하나 더 가도 갈 필요 없겠지? 만들어갈 수 있겠지? 3, 4, 3은 생략할게요. 방금 3, 3, 7은 똑같아서. 뭐 기억? 기억 하나만 하자고. 뭐가?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고? 왜? 이게 참여 것이야. 문제가 왜 잘못돼?
왜? 4번에 기억 없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아니 뭐 그걸 가지고 그래. 그래서 한 가지 문제 뭐니? 안 해도 돼? 평소에 숙제는 이런 근데 그 뒤에 기억 니은 디귿이나 뭐 기억 니은 디귿을 다 확인해서 내가 답은 왜 예를 들어서 디귿이 왜 틀린지 모르겠다. 하세요. 그대로 연습은 기억 하나로 풀었지만 디귿은 사실 내가 모르는 보기였을 수도 있거든. 알았지? 반드시 참고지 문제, 이 명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참고지 문제는 너희들이 문제집 푸는 동안에는 항상 끝까지 다 보세요. 그리고 테스트 볼 때도 마찬가지야. 학교 시험은 끝난 거니까 아니겠지만 우리 클리닉 시간에 보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그렇게 했다 치자. 잘했어요. 근데 꼭 다시 한번 틀린 거 볼 때는 검토를 하거나 채점을 할 때는 디귿 리을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알았죠?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럼 끝났어요. 자, 문제. 내가 이거 하고 쉰댔냐? 그럼 다 쉽네. 문제만. 자, 그냥 내가 풀라고 하는 거 풀어봐요. 3, 4, 7. 일단 이거 하나 푸세요. 번호 내가 써놓을게. 너무 많은데? 뭐 다 쉬운 것만 하고 있으니까. 자, 5개입니다. 풀고 쉴게요. 쉬고 나서 풀이 할게요. 알았죠? 뭐야? 녹음을 아까 썼네. 자, 347번 뭐예요? P가 Q에 교한 충분 조건일 때라고 하면서 이거보다 3인 명제를 준 거다, 그쵸?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져가면 어떻게 돼요?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기억은 참. 나머지 것들은 당신들이 보자마자
그렇지. 포항관계는 여집합끼리 포항관계랑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탈락.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당신들이 찾아가는 거지.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어떻게 하면 돼? 이거가 아니라 이 상황을. 자석이 뭐랑 같아요? P 빼기 Q다, 그치? Q를 뺀 P가 P는 어디만 남아있죠? P가 Q의 집합 맞나요? 네, 맞네요. 참.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리을 요 녀석은 이거랑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기억이 좀 좋다.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어? 자,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는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요? PQ는 무슨 수? 뭐였다? 서로소. 근데 P 여집합이 Q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 P와 Q의 합집합이 뭐다? 전체 집합이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뭐야? 두 집합을 합집합했는데 전체 집합이 나왔다? 요 자리에 지금 Q 여집합 넣어달라는 얘기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P 여집합, Q 여집합. 그러면 뭐야? Q가 P의 부분집합. 그렇게 가면 제일 베스트. 근데 이걸 가지고 거꾸로 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지. 맞죠? 어쨌든 이제 틀린 거는 해보면 되겠지.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풀었죠, 다들? 자, 갑니다. 다음 355번. 어때요? PQ의 벤 다이어그램이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뭐예요? 일단 1번, 2번은 땡땡. 맞죠? 이거는 뭐다? PQ의 포함관계가 서로 뭔가 누군가한테 포함된다. 맞죠? 우리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를 겁니다. 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3번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P가 not Q한테 총을 쏜다. 그게 참이다. 그 말은 뭐야?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바로 뭐네요? 서로 쏘네요. 됐죠? 끝. 더 안 해도 되겠죠? 자, 다음 361번. 자, 여기서부터 이것도 한번 보자. 이번에도 뭐예요?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일 때. 그러니까 이제 뭐야, 얘들아? 그냥 주어진 명제를 주고 우리 수직선상에서 표현했던가 또는 해 집합끼리 비교했던가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대신에 명제 대신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준 거밖에 다른 게 없다, 그치? 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P가 Q한테 뭐 하세요? 총을 맞으세요. 맞나요? 포함관계 어떻게 된다? Q가 P 안에 쏙 들어간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만들러 가야 되는데 어때? P 좋아? Q 좋아? 싫어요. 왜? 아니다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뭐로 가자?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로. 또는 뭐 대우도 좋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러 갈게? not P를 갈게요. not P가 뭐예요? 3x 플러스 a가 0이다. not Q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다. 1, 3 마이너스 붙여주면 x는 뭐뭐 나와? 마이너스 1과 3. 그럼 포함관계에서 얘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 나와야 된다. 그치? x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a입니다. 그게 뭐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3이거나. 따라서 a가 가능한 것은 뭐예요? 3이거나 마이너스 9거나.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답은 얼마예요? 6, 2번입니다. 됐죠? 맞게 잘 풀었죠? 틀린 사람 손? 다음 365번 가보자. 이번에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맞죠? 충분 조건이 되도록 P가 Q의 부분집합으로 쏙 들어가도록. 그래서 수직선상에 얘 표현하고 얘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저거부터 갈게요. 2, 4, 마이너스. P는 어떻게 된다? X의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맞나요? 그러고 나서 Q의 범위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대로 가시면 되니까 이제 수직선 바로 표현을 할게요. 다시 한번 P의 범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라고 읽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리고 Q는요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대소관계 누가 봐도 뻔한 거 뭐 있어? A의 범위. 자, 여기서 등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서현씨? 붙어요. 자, 둘이 겹치면 안 됩니다. 해서 등호가 뭐냐? 잠깐만. 얘는
여기에 등호 여부는 뭘 결정하는 거다? A의 위치 결정입니다. 즉 A를 마이너스 2까지 땡겨도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붙여도 되죠. 왜?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깥에 있어야 되는 Q가 더 많이 가는 거니까. 물론 같아져도 되고. 맞죠? 꼭 바깥에 있다가 더 커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2번이 답입니다. 너무 빠르니? 자, 383 풀었냐? 수지랑 송이랑 민준이. 이 세 명 누군지 알아? 수지는 나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 둘이 누군지 알아? 송이랑 민준이? 너네 모르냐? 여자애들 모르냐? 별에서 온 그대 몰라? 도민준 천송이 아니야? 도민준 천. 수지는 누구지? 나도 모르겠어. 뭐 소리야? 천수지는 누군데? 천송이. 전지현이 천송이. 친구가 수지 아닐까? 이름이? 나도 모르겠다. 김수지? 이수지? 아이씨. 김수지? 개콘의 김수지? 아무튼 개콘의 김수지 몰라? 개콘에도 이수지인가? 개콘이 이수지인가? 김수지 아니었어? 모르겠어. 이수지야, 김수지야? 이수지야? 배수지는 아니야? 배수지는 알아? 아니! 배수지. 미스 A 수지는 알아? 아, 네. 걔가 배수지예요. 아무튼 헛소리하고 있다, 그지? 자, 서울, 부산, 광주 중에서 서로 다른 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근데 여기서 한 명만 진짜래. 천성이겠지 뭐. 아무튼 그냥 느낌. 서울, 부산,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차례대로 나열해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돼? 말 그대로 너네 이런 문제 잘 풀어야지, 그치? 그치? 가정하는 거지. 이거 잘하면 뭐 우리 삼성 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꿈 삼성 아니냐? GSAT라고 하냐? 삼성 적성검사 시험. 옛날에 이름으로는 사트였죠. 근데 이제 G셋으로 바뀌었거든, 이름이. 거기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한 8명 등장해요. 자, 갑니다.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모르잖아. 모르니까 뭐 해야 돼? 첫 번째, 수지가 참이라고 해보자. 수지 참. 그럼 수지가 참이다. 그 말은 나머지 송이랑 민준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치? 자, 그러면 수지는 일단 어디 살고 있어요? 얘가 참말이니까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송이는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거짓말이가 뭐야? 서울에 살고 있다는 얘기지. 맞아, 틀려? 틀리죠. 왜란죠? 왜? 같은 지역 서울에 두 명이 겹쳤으니까 탈락. 그럼 수지는 일단 거짓말쟁이. 자, 송이로 가자. 송이가 참말을 했을 거야. 뭐라 쓴 거야, 이거? 그러면 일단 나머지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수지는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어딘지는 아직 몰라요. 송이는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대요. 맞죠? 그 다음에 민준이가 한 말은 뭐예요? 송이가 진실을 말했다고! 자, 가자. 민준이는 거짓말을 했죠.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가 거짓말이니까 얘는 어디야? 광주.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죠. 왜? 요 둘이가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둘 다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니까 역시 거짓이 되겠죠. 민준이었네. 자, 어쨌든 세 번째. 그래서 뭐가 진실이다? 민준이가 한 말이 진실인가 봐.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그렇죠? 그럼 수지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답니다. 송이는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민준이는요, 광주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남은 도시 서울 말고 뭐뭐 있어? 부산과 광주가 있네요. 그럼 얘는 광주 안 사니까 부산에 살면 되고, 얘는 서울 안 사니까 광주 살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서울 사는 거 누구? 송이. 민준이는 부산. 어디 갔냐? 답 2번이겠네. 광주 수지. 됐지요? 끝. 이렇게 한 명씩 참이라고 가정해서 푸는 겁니다. 끝. 명제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오늘 일단 남은 명제 끝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 절대분식 넘어가는데, 자, 진도가 지금 내가 말했듯이 우리 반이 제일 빠릅니다. 아직도 집합이 안 끝난 반도 있어요. 우리는 벌써 명제가 끝나가고요. 그게 이제 내가 막 서두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은 이제 앞에 클리닉이 숙제풀이로 돌아가면서 좀 여유가 생긴 거고, 어쩌다 보니 화목반이 지금 가장 이득을 보고 있긴 해요. 수업 중에도 숙제풀이 제외한 진도 좀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간에도 숙제풀이는 뭐 빠뜨린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더군다나 숙제풀이 빨리 끝난 사람들은 또 테스트까지 보고 있어. 다른 반들은 지금 테스트 전혀 없어요, 방학 때.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대신에 좀 너희들이 잘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숙제 풀이할 때 너희들이 제대로 풀어오고 질문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게 메인이라 그랬어, 클리닉 시간. 알았죠? 근데 조기쌤 풀이 잘 해주냐? 아니라고는 대답 못하지, 그치? 그래서 수업 자체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뭔가 설명하는 것도 또 자세히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너희들이 이득이네. 뭐지? 우리 수강료 1.5배로 올리자. 우리 반이 가장 이득 보잖아. 농담이고요. 뭐? 아, 돈을 뜯는다니, 이 자식아. 대신에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그건 있겠다. 다른 애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 클리닉을 하는 시간 동안 숙제를 하고 가거든. 집에 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숙제하는 시간에 걔네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거나 뭐 더 공부할 수 있긴 하겠다. 거기서 걔네들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과연 이득 볼까? 집에 가서 유튜브 보겠지, 그지? 자, 어쨌든 절대분식 갑니다. 자, 여러분, 절대분식의 정의가 뭘까요? 절대분식이 뭐게요? 절대분식이 뭐게요? 모르겠다고? 없네? 자, 절대분식이 뭐냐면요. 방정식에는 뭐가 있어? 아니, 뭐래? 미쳤나봐. 등식에는 뭐가 있어? 뭐래, 미친놈아? 등식인데 부등식이 왜 나와? 등식에 뭐가 있어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은 뭐예요?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맞죠? 항등식은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맞죠? 맞죠? 그럼 부등식에는 뭐뭐 있겠어요? 거기에서 한 종류가 절대부등식이야. 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근데 우리 앞에 수학 상을 동안에 항상 성립한 2차 공식 풀었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때 절대부등식이라는 명칭 썼니, 안 썼니? 안 썼죠. 그건 그때 말한 건 부등식인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부등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부르냐면 조건부등식이라고 불러요. 뭐? 어느 범위겠지, 여기서는.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도록 하는 부등식이 바로 조건부등식이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원래 이름은 절대부등식입니다. 알았죠? 근데 질문을 해볼까? 자,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결국 당신들한테 뭘 물어보는 게 문제였어요? 그 x 구하는 거, 또는 개수만 구하는 거, 뭐 x의 합 구하는 거, 이런 것들. 뭐야, 결국 x에 대한 질문이었죠. 근데 항등식에서는 뭘 물어봤어, 승호야? 뭘 물어봤어요? 항등식에서. 당신이 결국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을 통해서 구한 게 뭔데? 결국은 뭘 구했어요, 자네? 개수비교법을 통해서 뭘 구했어요? 개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을 묶어서 뭐라 불렀어요? 미정계수법이라 불렀죠.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즉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이었고, 그게 가장 메인이었어요. 결국 뭘 구하는 거다? 미정계수. 미정계수를 찾으면 뭐가 되는데? 식 완성, 이 사람아. 알았죠? 오케이? 근데 부등식은 0보다 크다가 참이라고 해서 0보다 큰 게 딱 하나로 결정되니? 아니지. 1 넣어도 참, 2 넣어도 참, 3 넣어도 참. 4더니. 그래서 부등식은 식 완성형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어, 그런 문제가. 알았죠?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는, 또는 A의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절대부등식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결국 뭘까?
왜에 대한 질문. 증명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녀석을 통해서 뭔가 활용형 문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활용형이 뭔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고, 오늘은 왜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오늘 45분째 끝낸다.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뭐다? 항상 성립하는, 즉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뭐냐면 대소비교라고 나는 이름을 부를 거고, 결국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A가 B보다 크대. 왜 커? 자, 3. 왜요? 조용히 해봐, 넌 좀. 왜 커? 7이. 그니까? 뭐? 그렇지. 어이가 없다. 왜 커? 크니까. 말장난? 자, A와 B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면요. 둘이 뭐 하세요? 반드시 빼는 게 방법입니다. 증명의 첫 번째 방법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빼서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당연히 뭐야? A가 큰 거지. 음수가 나오면 뭐야? B가 큰 거지. 0이 나오는 건 제외할게요. 그냥 귀찮아서. 알았죠? 자, 근데 이게 달까요? 아니요. 자, 현수야, 네가 대답해봐. 루트 7이 커요? 루트 3이 커요? 왜요? 그렇지. 정답입니다. 지금 이대로 한다 그래서 몰라요. 몰라요. 그게 양수예요라고 하는 건 이미 큰 거 알고 있는 거지. 왜? 루트 7과 루트 3은 뺀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다? 너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루트 속에 있는 수가 크니까요. 루트 속만 본다는 얘기는 루트를 없앤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뭐야? 제곱을 해서 뺍니다. 자, 근데 제곱을 해서 뺐는데 양수다. 그러면 뭐다? A가 크다. 그게 항상 성립하는 거니? 아닐 수도 있죠. 왜요? 아니요. 허수는 대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친 자야. 그러면은 네 말대로 따지면 3i가 커, 2i가 커? 3i가 크냐? i라는 수는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를 수직선상에 늘어놓을 수 있나요? 늘어놓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큰 거죠. 못 늘어놓습니다. 대소비교가 불가능해요. 허수는. 다시 비교. 제곱 빼기 제곱이 양수면 항상 A가 큰 거니? 아닐 수 있죠. 왜요? 왜? A가 크지? 근데 제곱을 하면 B가 크지 않아? 그래서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둘 다 양수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음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요? 반대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 어떻게 해야 되게 해요? 그렇지, 당연히 양수인 거죠.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좁혀야지, 그지? A가 양수예요, B가 음수예요. 누가 커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양수가 큰 거죠. 뭘 제곱해서 빼고 앉았어. 맞죠? 우리 승우 씨? 네, 갑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는 나누는 거. 근데 그 녀석은 지금 원래 하나 더 있습니다. 알았죠? 자,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 을 풀고 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 하나만 예를 들게. 여기서 근데 예시가 4개는 나올 겁니다. 4개. 제일 쉬운 거. 여러분. 얘는 0보다 그렇죠. 크거나 같겠죠. 왜요? 완전 제곱식이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당신들이 이것을 지금 증명해 보세요.
표들입니다. (10) 9 8 때려쳐. 자, 뭐예요? 증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둘을 넣어서 한 2개 넣어서 성립하면 항상 성립하냐? 한 10개 넣어서 성립하면 성립해? 한 몇 개? 더 많이? 더 많이? 자, 제일 크게 오는 저거 응? 그리고 방금 내가 굉장히 까먹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 까먹었어요가 제일 싫은 이유. 처음 보는 식을 주면 그럼 증명 못하게? 그때그때 만들어 가셔야죠. 자, 어떻게 증명합니까? 빼면은 양수냐, 이 자식아? 완전 제곱은 양수입니다. 완전 제곱들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어떻게? 아니에요. 좀 조용히 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저 주어진 식 좌변만 보는 거다. 이 녀석이 뭐로 보여? 샷업 하세요. 이걸로 보이냐? 완전 제곱식입니다. 무엇에 대한? a 플러스 2분의 1b의 제곱에 대한. 자, 개수가 맞아 틀려? 얘는 맞죠? 얘는 맞죠? 얘 맞니? 그럼 뭐가 더 필요해? 그 녀석도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잖아. 알았냐? 그래서 얘도 제곱이죠. 0보다 크거 나왔죠. 얘도 제곱이죠. 0보다 크거 나왔죠. 0보다 크거 나왔던 놈들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이건 내가 할게요. 딱 보자마자 당신들 알아요. 어차피. 더한 증명. 어떻게 증명하면 돼? 저 주어진 좌변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어떻게 정리하면 2분의 1 묶고 2배 하고. 맞죠? 그럼 뭐예요? 2분의 1 묶여있는 안에서 a-b의 완전 제곱식, b-c의 완전 제곱식, c-a의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우리 고1 수학 상 때 했죠.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맞지요? 그럼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 0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겠죠. 물론 이 앞에 한두 줄은 더 붙을 수 있지. 2분의 1 붙이고 2배 한 거. 맞지요? 네. 자, 여기서 증명 끝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부등식 문제는 얘들아, 이 절대부등식은요, 다른 식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녀석은 증명을 하라고 시키겠냐, 안 하겠냐? 시키면 그 선생이 이상한 거죠. 얘는 어디서 사용했어요, 이미?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 다른 식을 증명하는 재료로 사용, 또는 증명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증명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뭐?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거다. 뭐요? 등호 성립 조건. 이거 빠뜨리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걸로 할까? 크거나 같지? 언제 등호 성립하니? a 플러스 b가 0일 때, 즉 a와 b가 부호가 반대일 때 크기는 같고. 얘도 등호 성립 조건 물어본다고. 언제 등호 성립하니? 이 등호랑 같죠? 이 등호 언제 성립하니? 제곱이니까 b가 0일 때. 제곱이니까 얘도 0인데 b가 0이니까 a도 0일 때.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단 등호는 a도 b도 0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밝혀주셔야 돼요. 알았지? 두 번째, 얘는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요?
그게 다야? 그렇지. 얘도 0, 얘도 0, 얘도 0. 야, 이 꼴 이거 우리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쓰는 말인데 너도 쓰냐? 이 꼴? 나는 이 꼴이라 말 안 하는데. A는 B는 C. 너무 옛날 아니냐? 이 꼴? equal. 이거 아니야? 자, 어쨌든 등호는 뭐다?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래서 얘가 0을 내면 A는 B, 얘가 0을 내면 B는 C, 얘가 0을 내면 C는 A. 그래서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이 말 안 쓰면 강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았죠? 오케이? 그냥 A는 B는 C일 때 성립이라고 쓴 거야.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절대분식 증명대상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증명해 오세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당신들의 오늘 숙제예요. 우와! 카메라. 끝이에요? 네. 그래서 책 숙제와 함께 이거 증명까지. 알았지요? 카톡 주세요, 이 자식아. 됐음?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서연이 잠깐만 남고 오늘 마칠게요.